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혈압을 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높으시네요. 약을 드셔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병원에서 잰 혈압, 그게 진짜 여러분의 혈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멀쩡하신 분들이 병원에서 한번 혈압을 잘못 재고 평생 약을 드시게 되는 경우를 말이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혈압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지난달에 만난 박순자 할머니 72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셨는데 집에서 재면 혈압이 항상 정상이셨어요. 그런데 병원만 오시면 160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2주 동안 집에서 매일 아침 혈압을 재서 수첩에 기록해 오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14일 동안 측정한 혈압이 모두 120에서 130 사이였습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백의 고혈압, 즉 의사가움만 보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였던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약을 줄여나갔고 지금은 약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게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혈압이 높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뭔가 증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혈압이 180, 200이 넘어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멀쩡하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무서운 이름이 붙은 겁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화를 내다가 으악 하고 쓰러지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건 고혈압 때문이 아니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혈압 자체는 그렇게 급격한 증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고혈압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짠 음식이 고혈압의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물이 많이 쌓여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배웠거든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최근 연구를 보면 더 정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짜거나 맵거나 단 음식,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마치 공격을 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몸이 비상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의학 용어로 카테콜라민 반응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몸이 긴장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만난 김철수 씨 58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이분은 매일 점심으로 라면을 드셨어요. 회사 근처에 맛있는 라면집이 있어서 거의 매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혈압이 자꾸 올라가서 저한테 오셨는데 처음 재봤을 때 혈압이 155였습니다. 저는 이분한테 한 달만 라면을 끊어보시라고 했어요. 물론 처음엔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혈압이 13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지 라면만 끊었을 뿐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자극적인 음식의 힘입니다. 라면 같은 자극적인 음식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맛이 너무 좋아서 자꾸 먹게 되고 과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양 균형도 안 맞죠? 탄수화물이 대부분이고 단백질이나 채소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기본은 단백질입니다. 고기든 생선이든 콩이든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그날 활동할 에너지만큼만 드시는 겁니다. 물론 좋아하는 음식을 평생 못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담백한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고혈압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 고혈압이에요. 이건 혈관 자체는 멀쩡한데 생활 습관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 경우입니다. 비만이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생깁니다. 주로 40세 이전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단계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살을 빼고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약을 먹고 있어도 끊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질성 고혈압입니다. 이건 높은 혈압이 오래 지속되면서 혈관벽이 상하고 딱딱해진 경우예요. 의학 용어로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혈관이 마치 오래된 고무호수처럼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겁니다. 주로 40세 이후 나이가 들면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아쉽게도 약을 끊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혈관이 망가져서 생활 습관만으로는 혈압이 정상으로 안 돌아오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70대, 80대 되시면 혈압이 독특한 양상을 보입니다. 위에 수축기 혈압은 높은데 아래 이완기 혈압은 뚝 떨어져요. 예를 들어 140에 6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건 혈관이 많이 늙었다는 신호입니다. 혈관에 탄력이 거의 없어서 심장이 펌프질할 때만 혈압이 올라가고 펌프질이 끝나면 혈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약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적 고혈압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을 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체중 10kg 감량하고 혈압약 완전히 끊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관이 망가진 기질성 고혈압 단계라면 아쉽게도 약을 계속 드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혈압약은 왜 먹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 예방하려고 먹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건 부차적인 효과입니다. 혈압약의 진짜 목적은 혈압을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혈압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계속 상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이 예방되는 거죠. 혈압약의 부작용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린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거요. 또 남자분들은 발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처음 몇 주 동안만 나타나고 몸이 적응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혈압약들은 예전 약들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어요. 혈압약이 콩팥을 망가뜨린다는데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물론 혈압약이 콩팥을 통해 배설되니까 콩팥에 부담은 줍니다. 하지만 정상 용량에서는 거의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고혈압을 치료 안 하고 내버려두면 그게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의 작은 혈관들이 다 상하거든요. 그래서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하시는 분들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수면과 운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못 자면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거든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정상적으로는 자는 동안 이 교감신경이 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떨어져야 해요. 그래서 밤에 혈압이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진행되면 이 패턴이 깨집니다. 자는 동안에도 혈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새벽에 혈압이 높으면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은 뇌경색 위험이 훨씬 높거든요. 실제로 뇌경색은 새벽이나 아침에 많이 생깁니다. 자다가 혈압이 올라가면서 뇌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운동은 고혈압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은데 운동하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운동할 때는 당연히 혈압이 올라갑니다. 근육을 쓰니까 피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운동 후입니다. 운동하고 나면 혈압이 운동 전보다 더 낮아져요. 그리고 이 효과가 몇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안정시 혈압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제가 진료한 정민수 씨 65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퇴직 후에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너무 무리하셨어요.
등산을 갔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가신 적도 있습니다. 검사해 보니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분처럼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해요. 본인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운동 강도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에 1시간 7,000보 이상 걸으시라고 해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거든요. 물론 조깅이나 수영,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라톤을 뛰거나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혈압이 조절 안 되는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혈압을 어떻게 재야 하느냐는 거예요.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혈압 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긴장되시죠? 특히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면 더 긴장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이 올라가요.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의사의 흰 가운만 봐도 혈압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병원에서 잰 혈압이 집에서 잰 혈압보다 평균 10에서 20 정도 높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재는 혈압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선생님, 집에 있는 전자혈압계는 정확한가요? 옛날 수은 혈압계가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나오는 전자혈압계는 수은 혈압계만큼 정확합니다. 오히려 수은 혈압계는 사용하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 오차가 크거든요. 전자혈압계가 더 믿을만해요. 그럼 집에서 어떻게 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밥 먹기 전에 재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바로 재면 안 되고요.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10분 정도 쉬신 다음에 재세요. 그리고 팔뚝에 감는 혈압계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손목에 차는 거는 오차가 좀 있거든요. 혈압계를 감은 팔을 심장 높이에 놓으시고 팔에 힘을 빼고 편하게 계세요. 한 번만 재면 안 되고 2번 재세요. 첫 번째는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재는 혈압이 진짜 여러분의 혈압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 매일 아침 재서 평균을 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혈압입니다. 만약 이 혈압이 130을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병원에서는 140 기준으로 하지만 집에서 잰 혈압은 132 기준입니다. 병원에 오실 때는 이렇게 집에서 재신 혈압 기록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훨씬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항상 집 혈압을 물어봅니다. 병원에서 잰 혈압은 참고만 하고 집 혈압을 보고 약을 조절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면 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재봤더니 120이네? 그럼 약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는 건 약을 드셔서 그런 거예요.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약을 끊고 싶으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체중을 빼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약을 줄일 수는 있지만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세요. 짜고 맵고 단 음식은 혈압의 적입니다. 둘째, 체중을 관리하세요. 비만은 그 자체가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체중 5kg만 빼도 혈압이 5에서 10 정도 떨어집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1시간 걷기, 이것만 잘 지키셔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충분히 주무세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도 혈압을 올리는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겁니다. 집에서 매일 재실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재보시고 기록해 두세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조절이 안 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특히 머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고혈압은 무서운 병이지만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는 겁니다. 약만 열심히 드시고 생활 습관은 안 바꾸시는 분들은 결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약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치료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 개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바로 이겁니다. 병원에서 잰 혈압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한 상태로 잰 혈압을 기준으로 하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혈압입니다. 그리고 그 혈압이 130을 넘으면 관리를 시작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필요하면 약을 드시고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혈압 관리는 마라톤입니다. 단기간에 혈압을 낮추는 것보다 평생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집에 혈압계가 없으시면 하나 장만하시고 매일 아침 혈압을 재보세요.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세요. 그리고 충분히 주무시고요. 이것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혈압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혈압 약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세요.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걸 굉장히 꺼리시는데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약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약 안 먹고 버티다가 뇌졸중 오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반신불수가 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약은 독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다만 약만 믿지 마시고 생활 습관도 같이 개선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게 쌓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요. 지금 60대, 70대시라면 더더욱 관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건강하게 사시려면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해요. 혈압 하나만 잘 관리하셔도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조금만 일찍 관리하셨으면 막을 수 있었던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 들을 걸 그랬어요 라고 후회하시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10분 쉬고 혈압 재보세요. 혈압계가 없으시면 이번 주말에 꼭 하나 장만하시고요. 둘째, 오늘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덜 짜게, 덜 맵게 드셔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셔도 일주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셋째, 오늘 저녁 식사 후에 30분만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매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한 달 후에 혈압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석 달 후, 6달 후에는 더 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쩌면 약을 줄일 수도 있고 아직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평생 약 없이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병원에서 잰 혈압 하나만 보고 겁먹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잰 혈압이 진짜 여러분의 혈압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낮추는 건 약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가정의학과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가족, 친구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올바른 혈압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